언니들 강의 시작할게요. 자, 녹화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원레일은 아까 설명했다시피 뭐 하나 내지는 뭐 두 개의 단면과 그다음에 레일이 딱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게 그래서 원레일이에요. 그래서 요 레일을 토대로 절반만 갈지 양쪽 다 갈지 정해서 만드는 게 원레일입니다. 물론 레일의 방식이 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요거는 이제 닫힌 커브죠. 닫힌 커브 레일도 있을 거고 얘처럼 열린 커브 레일도 있을 겁니다. 시작점과 끝점이 만나는 게 닫힌 커브, 시작점과 끝점이 서로 다른 게 열린 커브가 되겠죠. 그래서 어떠한 거가 됐든 레일이 하나인 것이 바로 원 레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레일을 토대로 한번 라이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을 하나 만들고요. 이 원을 위로 카피, 그리고 여 위에 있는 원을 2D 크기 조정을 하는 걸로 늘려 보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됐죠? 그리고 커브를 이용을 해서 여기에 있는 점과 요 아래에 있는 점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요. 그렇죠? 그리고 선을 또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해서 선을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단면은 두 개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레일은 요 레일과 요 레일 두 개가 있습니다. 그쵸? 이거를 원 레일을 활용을 하여 서로 다른 모양으로 만들어 볼게요. 자, 원 레일 눌러줍니다. 그랬더니 여기 지금 한글로 돼 있어가지고 설명이 여기 뒤에가 끊겼는데 아마 두 개 단면을 먼저 잡아야 될 거예요. 단면을 다 잡았으면 엔터, 그리고 나서 레일을 잡고 확인을 누르면 안되네. 레일부터인가? 죄송해요. 이걸 잘 안 써가지고. 맞네요. 미리 보기를 하면은 음영으로 해서 요런 식이 되는 게 볼 수가 있어요. 그쵸? 이 레일을 따라서 만들기 때문에 이 레일이 쭉 다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레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를 가지고 서페이스 여기 왜 만들어져 있지? 얘를 가지고 원 레일을 눌러서 얘를 가지고 원 레일을 눌러서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요. 이렇게 만들었더니 아까 만들었던 레일과는 또 전혀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졌죠? 거기에 요거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원 레일을 통해서 이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열린 커브로 인해서 만든 원 레일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반지를 만들 때는 항상 프론트에서 만들면 됩니다. 기성 사이즈의 반지 사이즈로 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원의 단면을 하나 만들 겁니다. 자, 어떻게 만드느냐? 라이트 뷰에서 만드는 게 제일 편하겠죠? 커브를 이용을 해서 여기에 사분점을 잡아주고 쭉 길게 뻗어서 이렇게 만들어 줄 겁니다. 얘를 미러로 만들어주고 결합을 할 겁니다. 자, 이러면 끝이냐? 아니죠. 두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간격 띄우기 위로 2mm 정도 해서 만들어 줄 겁니다. 이렇게 여기는 연결을 이렇게 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세 번째 호로 잡아서 연결, 그럼 얘네를 결합시켜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조금 더 괜찮은 반지를 위해 얘를 반전을 시킵니다. 그럼 얘는 이대로 가냐? 반지가 위아래 똑같은 반지도 있지만 아래로 갈수록 더 짧아지는 반지도 있죠. 그래서 얘의 폭을 더 짧게 만들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위는 넓고 아래는 짧은, 지금 두 개의 단면을 만들었어요. 그쵸? 그래서 원 레일 실현을 하고 레일을 잡고 두 개의
단면을 잡아서 엔터 했더니 화살 표시가 떠요. 그쵸? 이 화살 표시 무시해도 되겠죠? 방향이 다 대부분 같으니까요. 엔터 했더니 옆에 단면이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교수님, 전 양쪽 다 만들고 싶은데 그러려면 하나 만들고 또 하나 만들어야 되나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 닫힌 스입에 체크만 해주시면은 양쪽이 다 만들어집니다. 그런 상태에서 확인을 누르면 반지가 만들어졌죠. 안에 속파기도 다 돼 있죠. 네, 요거 영상에 들어갔을 겁니다. 네, 딱 이 영상을 보다가 이 노래가 나오는 타임이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타임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속파기가 돼서 반지를 만들 수가 있고요. 이 반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치수를 제대로 기입을 했다라고 하면은 출력을 했었을 때 이거와 똑같은 반지가 출력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원레일 알아봤어요. 자, 이 원을 만들었죠. 자, 이 원이 뭐냐? 여기가 내경입니다. 오우, 너무 크네요. 자, 여기에 지름을 16.6으로 잡아주고, 아이고, 왜 탑에서 만들어졌대? 16.6으로 만들어주고 얘의 길이를 확인을 해보세요. 16.6인지요. 16.6이죠. 이 16.6이 뭐냐? 여자의 기성 반지 사이즈입니다. 그럼 얘를 간격 띄우기로 2mm에 맞춰서 간격을 띄워주는 거예요. 리빌드 8에 2죠. 그럼 얘를 12에 3으로 맞춰줄 겁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기는 한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반지를 편집을 할 때 12에 3으로 맞춰주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 포인트가 위에 5개, 아래에 5개, 여기 양 사이드에 2개로 되게끔 나와서 반지의 모습을 변형시키는데 가장 최적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12에 3을 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반지 같은 경우를 보면은요, 여러분 되게 동그랗다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여기에 사이즈 다르고 여기에 사이즈 다르고 여기에 사이즈가 다릅니다. 자, 그러면은 여 아래가 제일 작고 여기가 그 다음이고 여기가 그 다음이겠죠. 왜 그럴까요? 사람은 반지를 꼈을 때 가장 많이 마찰이 일어나는 부분이 아랫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랫부분에 가장 이물감을 많이 느낀다라고 해요. 그럼 땅을 짚었을 때든 물건을 잡을 때든 이 아랫부분에 사람들이 신경이 많이 간다라는 건데, 사람 살 속에 어쨌든 반지는 파묻히겠죠. 반지를 끼면은. 그러면은 그 살이 파묻혀 가지고 이물감이 안 느껴지는 게 그 2mm라고 되는 그 2mm의 그 두께보다 더 안으로 들어가야지만 사람이 잘 못 느낍니다. 그래서 2mm보다 낮게, 그리고 여기가 얇으면 얇을수록 반지의 중량이 빠지기 때문에 종로에 있는 사장님들은 좋아라 하겠죠. 잘 휘지 않되 얇을수록 좋은 그런 반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 아래가 제일 얇아지게 되는 거고, 가장 좋은 거는 뭐 업체마다 다르고 그 다음에 패션 반지냐 웨딩 반지냐에 따라 다르지만 저는 1.2에서 1.6이 제일 적당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1.8까지도 간다고는 하는데 1.8 이상 가는 게 약간 좀 이제 실용적이지 못하고 패션 쪽으로 가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크로마츠 반지들 있죠? 크로마츠 반지들 중에는 여기가 3mm까지도 늘어나는 반지가 있고, 그거를 누가 잘 끼냐면은 권지용 씨가 되게 많이 잘 끼죠. 패션을 위해 실용적인 거를 포기하신 그런 분들이 많이 그런 걸 끼는데, 아무튼 이 아래 부분이 제일 얇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으로 얇은 부분이 요 양 옆입니다. 여기는 2.2 이상 넘어가면은 사람이 불편하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사람 마디가 여기 위에가 위에 마디 있죠? 요 윗마디가 많이 두꺼워요. 근데 이 두꺼운 거와 반지는 요 윗마디보다 저 아래쪽에 끼죠. 요 아래쪽에 꼈었을 때 여기에 두께 차이가 2mm 이상 넘어가게 되면 사람이 손을 오므렸을 때 너무 불편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2.2mm가 넘어가게 되면은 사람이 손을 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조금이라도 손을 오므리게 되면은 이 오므렸었을 때 양 옆에 이물감 같은 게 생기면서 반지 착용을 거부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2mm에서 2.2 사람마다 느끼는 건 다르긴 하겠지만
2mm에서 2.2로 제작을 했었을 때 반지가 예쁘기도 되게 예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불편한 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를 2mm에서 2.2mm로 많이 제작을 합니다. 그렇다는 거는 2.2mm보다 더 낮으면은 반지를 만드는 데는 크게 상관은 없겠죠. 그래서 저는 안전빵으로 웬만하면 반지 옆 부분은 2mm에 맞춰서 제작을 합니다. 여 위에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 위에가 이렇게 늘어나도 반지는 반지가 됩니다. 패션 반지까지는 이렇게는 안 되는데 가끔 보면은 막 남양진주 좋아하시는 어머님들 계시죠? 이것보다 더 커요. 막 이만해요. 막 이만해. 어쨌든 여 위에는 그만큼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걸 고라고 하는데 이 고가 어느 정도 높아지더라도 여 위에는 상관이 없는데 여기에 있는 옆과 여 아래는 웬만하면 치수를 여러분들이 잘 지켜주셔서 반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어쨌든 간단하게 주얼리 반지에 대한 실물을 알아봤고요. 자, 그럼 이걸 왜 만들었냐? 여러분들이랑 이제 반지를 원레일로 만들기 위해서인데, 고마루 반지 여러분들 들어봤어요? 옥반지라고도 하죠. 이렇게 생긴 반지. 할머님들 가면은 막 무슨 비치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막 펑퍼짐하게 커진 이런 반지들 기억하죠? 요런 고마루 반지가 여 위에 고가 높은 건데, 요거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개 이렇게 디자인을 한번 해보라고 선을 두 개 만들려고 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레일선은 이 외경이 아닌 내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줄 거고요. 일단 선을 자 만들었으면은 여기에는 요 원을 선택을 해서 할 건데, 원래는 저희가 요 원을 이걸 선택을 했어요. 근데 이번만큼은 얘를 선택을 할 겁니다. 두 번째 거요. 얘를 선택을 한 다음에 프론트 뷰에서 아래를 찍어 줄 거고요. 그리고 위로 여기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라이트 뷰로 갖고 와서 찍어 줄 겁니다. 요 위를. 그러려면은 개체 스냅이 켜져 있어야 되고, 개체 스냅에 수직점과 중간점과 사분점 정도는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퍼스펙티브 입체면으로 봤었을 때 여기에 있는 요 선과 요 선 사이에 요 원이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요 아래 원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아까 그 원은 선택한 걸 똑같이 선택을 해서 프론트 뷰에서 먼저 한번 찍어주고, 그 다음에 라이트 뷰로 가져왔었을 때는 이렇게 교차가 되게 똑같은 방향을 보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원과 이 반지의 원은 서로 교차가 되게 만들어주는 게 관건입니다. 그럼 얘네의 두 개의 점의 개수와 차수를 여기요 리빌드를 이용을 해서 바꿔줄 겁니다. 지금 8의 2로 되어 있는데 역시 12의 3으로 바꿔줄 겁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잘 봐야 됩니다. 포인트를 키면요, 여기 똑같이 나오겠죠. 여기에 있는 이 5개의 점을 똑같은 선상으로 배치를 시킬 겁니다. 어떤 툴을 이용을 할 거냐면, 여태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번도 안 알려줬던 툴인데, 여기에 보면은 X, Y, Z 좌표 설정이 있습니다. 이동 툴 안에 들어가면 이 이동 툴을 툴바로 꺼냈을 때 얘네를 변형 툴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X, Y, Z 좌표 설정이라고 있어요. 얘를 눌러주게 되면은 X축으로 갈 건지 Y축으로 갈 건지 G축으로 갈 건지 X, Y축으로 갈 건지 Y, G축으로 갈 건지 X, G축으로 갈 건지 다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로 해야 될까요? 얘가 일직선으로 가려면 어디로 설정을 해야 될까요? 네, 모를 것 같았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이 두 개를 지우면 G축이 되겠죠. 여기가 지금 G축이기 때문에 이렇게 눌러서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일자로 맞춰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됐었을 때 얘가 단면이 되면 고마루 반지의 형태가 되면서 여기에 살짝 라운드가 지면서 평평해지면서 다시 라운드가 돼서 할머니들이 참 끼기 편한 고마루 반지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자, 그럼 이 아래도 마찬가지겠죠. 이 아래는 어디를 잡아야 될까요? 여기를 잡아야 될까요? 여기 위를 잡아야 될까요? 그렇죠, 위를 잡아야 되겠죠? 똑같이 툴을 이용을 해서 맞춰졌으면 잡아주고 클릭. 자, 그런 다음에 F12를 눌러서 포인트를 꺼주세요. 자, 근데 자 보세요. 여기에 있는 이 폭과 여기에 있는 이 폭이 너무 차이가 나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얘의 폭을 조금만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얘의 폭을 0.5 정도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얘의 폭을 0.5 정도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얘의 폭을 0.5 정도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얘의 폭을 0.5 정도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얘의 폭을 0.5 정도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얘의 폭을 0.5 정도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얘의 폭을 0.5 정도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얘의 폭을 0.5 정도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얘의 폭을 0.5 정도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얘의 폭을 0.5 정도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얘의 폭을 0.5 정도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얘의 폭을 0.5 정도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늘려줄게요. 한 요 정도 이렇게 늘려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반지로 제작이 됐었을 때 요 정도의 갭차가 나는 반지가 만들어지겠죠. 자, 요 모양대로 만들려면 투레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투레일은 지금 배우지 않았다는 관계로 이 라인을 없애주고 조금 더 약간 모양이 조금 제한적인 그런 고마루 반지 형태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원레일 조건이 다 맞춰졌죠? 위에 단면과 아래 단면, 단면이 하나만 있어도 되긴 하지만 어쨌든 반지는 두 개의 단면이 있어야 더 그럴싸한 반지가 되니까 단면 두 개를 준비하고 레일은 하나만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원레일 다음에 얘네 두 개를 잡고 엔터. 방향 지금 딱 봤었을 때 똑같죠? 화살표 방향이 똑같으면은 그냥 바로 엔터만 쳐주면 되는데, 간혹 이렇게 방향이 뭐 이렇게 돼 있다던가 아니면은 또 방향이 뭐 이렇게 돼 있다던가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클릭을 해줘가지고 방향을 이렇게 맞춰줘야 됩니다. 같은 방향을 보고 있고 같은 위치가 되어 있고, 여기가 외경일 때는 얘도 외경, 여기가 내경일 때는 얘도 내경으로 가야 됩니다. 자, 확인 다 했으면 다시 한번 스페이스바나 엔터. 자, 옆에 지금 완성이 돼 있죠. 이거를 닫힌 수입을 클릭을 하면은 양쪽이 다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확인 누르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자, 근데 여기서 히스토리 기록이 켜진 상태로 얘를 만들었다면은 얘를 이렇게 변형을 시켜가지고 모양을 바꿔줄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요. 그쵸? 이렇게 해서 반지를 만들어 보는데, 과제는 뭐냐? 어떤 거가 돼도 좋습니다. 여성 기성 사이즈 호수에 맞는 각각 스타일이 다른 반지 5개를 디자인 하시오입니다. 자, 여기서 여성 기성 사이즈 호수라고 하면은요, 지금 이게 지금 제가 영문키밖에 안 쳐져요. 여기 지금 컴퓨터가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네이버에서 여성 반지 사이즈를 치게 되면은요 1호부터 뭐 한 22호까지 나올 거예요. 그 중에 12호가 여성 기성 반지 사이즈가 되겠고요. 그러면은 둘레 길이를 보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뭐를 봐야 되냐? 요 안에 안찌름을 봐야 됩니다. 그게 16.6입니다. 그러니까 여자 기성 사이즈 반지는 12호가 되겠고, 안에 지름은 16.6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반지는 안에 내경이 16.6인 형태가 5가지 형태의 원레일 반지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 게 첫 번째 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주세요. 자, 투레일 원을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자, 원 얘는 10mm로 만들고, 그 다음에 원을 하나 더 만들게요. 얘는 20mm인가 이게? 네, 20mm, 10mm 이렇게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얘 둘 다 리빌드를 해줄 겁니다. 점의 개수는 20개, 차수는 3으로 확인. 포인트를 키면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근데 얘는 안 바꿀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교수님 얘는 그럼 모양을 안 바꿀 건데 왜 그랬습니까? 라고 했는데, 자, 얘의 포인트와 얘의 포인트를 키면은요, 자, 이렇게 포인트와 포인트가 같게 됩니다. 요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뭐가 되냐면요, 나중에 얘네를 입체로 만들었었을 때 얘를 변형을 했었을 때 요 아래 변형은 똑같이 얘가 변형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안 맞게 되잖아요. 만약에 이 포인트가 하나 더 없는 상태로 하게 되면은 꼬이게 됩니다, 나중에. 그러면은 모양을 변경을 했었을 때 부자연스러워져요. 그래서 항상 웬만하면은 포인트의 개수를 같이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런 경우에는 그냥 안 그렇게 가도 되는데, 맞출 수만 있다라면은 시작점과 끝점이 맞는 요 두 개 평행한 닫힌 커브를 그 투레일을 이용해서 만들 때는 포인트를 같게 해서 만들어주는 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자, 포인트를 켜서 퐁당퐁당으로 선택을 해주세요.
퐁당퐁당으로 선택을 해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잡히겠죠. 그러면은 2D 크기, 2 디렉션 방향 조절로 얘네를 당겨주거나 늘려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뭐 늘려주기로 가볼까요? 자, 이렇게 늘려주기로 갔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뭘 해줄 거냐? 여기에 보면은 호가 있습니다. 이 호 중에 세 번째 거, 이 세 번째 거를 눌러줘서 탑뷰에서 하는 게 아니고 프론트뷰에서 해줄 건데, 먼저 찍는 거는 탑뷰에서 찍어주고 찍어줄 겁니다. 그런 다음에 얘를 탑뷰에서 늘리는 게 아닌 프론트뷰로 갖고 와서 쉬프트를 늘려서 쭉 90도로 올려줘서 클릭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입체면, 퍼스펙티브 면에서 봤었을 때는 이러한 모양이 나오게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얘가 지금 너무 동그랗기 때문에 얘의 높이를 살짝 줄여줄 겁니다. 이 정도로요. 그렇죠? 이 정도로 줄여줬어요. 그럼 얘를 간격 띄우기 안쪽으로 해서 해줄 겁니다. 간격 띄우기를 안쪽으로 1mm 정도만 해줄까요? 1mm. 그쵸? 여기 거리 1mm죠. 1mm 클릭. 자, 그러면은 얘와 얘가 이어져야지만 솔리드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직선을 이용해서 이어주고 이어줍니다. 그러면은 전체를 잡아준 다음에 결합 하나의 선으로 만들어졌어요. 단면이 만들어졌죠? 그럼 이 하나의 단면과 두 개의 레일을 이용을 해가지고 속파기가 된 브로치를 만들어 볼 겁니다. 자, F6 F 누르고 6이 아니고요. 명령어가 F 누르고 6 이게 아니고요. 위에 보면 F5, F6 있죠? 이 F6을 누르면 단축키를 맨 처음에 제가 세팅을 할 때 설정을 해놓으라고 한 사람들은 투레일이 자동으로 선택이 될 겁니다. 이게 단축키고요. 그게 없는 사람은 여기에서 투레일을 찾아서 누르시면 됩니다. 투레일을 누른 상태에서 레일 두 개를 먼저 선택을 하고 단면을 선택을 한 다음에 엔터. 그러면은 어차피 단면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화살표는 굳이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겠죠. 한 번 더 엔터나 스페이스.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모양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레일에 따라서 이 모양이 울퉁불퉁을 해요. 요 울퉁불퉁한 거를 최대로 잡아주는 게 있습니다. 바로 여기 높이 유지가 있어요. 이 높이 유지를 눌러주고 미리 보기를 누르면 높이가 유지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쵸? 안 했을 때 미리 보기 울퉁불퉁, 했을 때 미리 보기 평평. 그래서 확인 누르면 이런 식으로 여기 뒤에 칩만 달면 바로 출력해서 쓸 수 있는 햇님 브로치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뭐 거시기한 브로치가 만들어졌습니다. 그쵸? 자, 이게 바로 제가 아까 여기서 보여줬던 평행이면서 닫혀있는 커브로 만든 투레일입니다. 일단 이거 먼저 만들어 보세요. 시작. 자, 먼저 투레일을 먼저 누르는 거예요. 투레일을 먼저 눌러서 이게 되게 웃긴 게 예전에도 로프트 할 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왼쪽을 누르면 왼쪽을 눌러야 되고 오른쪽을 눌러야 되면 오른쪽을 눌러야 되고요.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왼쪽을 눌러서 만들었으면은 이렇게 투레일을 시작을 했으면은 여기 레일을 쓸 때도 왼쪽을 누르고 그다음에 단면을 누르고 엔터를 쳐야 됩니다. 그럼 여기가 만들어졌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투레일은 오른쪽을 누르고 단면을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쳤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럼 얘랑을 결합을 해야지만 하나로 만들 수가 있고, 이렇게 돼야지만 얘를 평면형 구멍 끝막음으로 아래까지 막아서 확실한 솔리드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작업하면 너무 번거롭죠. 자, 그래서 이 열린 커브는 어떻게 하냐면요, 투레일을 활용을 했었을 때, 자, 투레일을 눌렀을 때 첫 번째 레일과 두 번째 레일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단면을 누르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보면 점이 있습니다. 마우스를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져가는 것조차 나는 귀찮다 하면은 여기 옆에 단축키가 있죠. P를 누르고 스페이스바나 엔터를 누르세요. 그러면은 점을 지정하라고 나오죠. 자, 그럼 여기 시작점과 끝점 중에 하나를 먼저 선택을 해줍니다. 저는 끝점 먼저 선택을 해줄게요. 그런 다음에 단면을 선택을 하고 엔터가 아니고요, 다시 한번 여기 점이 또 뜨죠. P 눌러서 스페이스바. 그래서 아까 여기 시작점을, 여기 끝점을 눌렀죠. 이제 시작점을 클릭 했더니 한꺼번에 얘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만들어지게 되면은
얘가 여기 중간에 끊어진 면도 없이 매끄럽게 하나의 단면으로 이렇게 나뭇잎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요렇게 만드는 방법과 이렇게 만드는 방법은, 자 보세요. 자, 이렇게 말하면은 성차별 발언일라나? 자, 얘는 자연분만, 얘는 제왕절개입니다. 성차별 아니죠? 네, 뭐냐면은 여기에 이 라인이 있죠. 얘는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좋겠다. 용접이 됐느냐 아니면 한 판으로 만들어졌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용접이 조금 더 그렇다면은 댐, 여기는 요 판과 요 판을 만들어서 댐을 했느냐 아니면은 하나의 판으로 만들었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얘보다 얘가 더 견고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더 수정하기가 쉬워요. 얘보다 훨씬.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만듭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투레일을 누르고 첫 번째 레일과 두 번째 레일을 누른 다음에 단면을 누르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 점을 눌러도 되고, 점까지 마우스를 가기 싫은 사람은 키보드에서 P를 누른 다음에 스페이스바나 엔터를 치세요. 그러면은 포인트가 바뀌죠. 그러면 시작점과 끝점을 누르고 단면을 누르고 다시 포인트를 눌러서 반대편 시작점과 끝점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한꺼번에 나오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 모습이 맞다고 생각하시면은 확인. 그리고 얘는 평면형 구멍 끝마감으로 아래만 막아주면 되겠죠. 이렇게 나뭇잎 여기에 단면이 없는 채로 만들어 보세요. 녹화 시작.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부분들이 딱 이 부분인 것 같아 가지고 먼저 이렇게 작업을 해 놨고요. 자, 여기를 토대로 제가 다 이제 하나 알려드릴 거고, 이것들을 다 할 줄 알면 나머지 것들은 제 도움 없이 다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라는 거 멈추고 지금 먼저 보라고 한 거니까요. 보시면 됩니다. 투레일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단면을 만들어야 하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코를 놓고 봤었을 때 이렇게 단면을 놔야 될지 이렇게 단면을 놔야 될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이렇게 단면을 놓게 되면은 여기는 문제가 없겠죠. 쭉 가다가 여기 이 꺾이는 부분에서 과연 만들어질 수가 있을까요? 못 만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단면이 이렇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쭉 가지겠죠. 단면을 여기와 여기를 이용해서 프론트 뷰에서 이렇게 올려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이죠? 코 단면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이죠? 그 다음에 얘가 높이가 너무 높은 것 같으니까 원디 크기 조정을 하는 걸로 얘를 좀 줄여주면 되겠죠. 이렇게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레일, 두 번째 레일 단면이 완성이 돼 있어요. 그쵸? 그러면은 F6이 단축키라고 했었죠. F6이 아닌 사람, 없는 단축키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은 투레일을 누르시면 되고요. 첫 번째 레일, 두 번째 레일, 여기 점 보이죠? 얘 클릭해도 되고 P 눌러서 스페이스바 눌러도 되고요. 여기 끝점 눌러주고 얘 누르고 다시 P 눌러서 여기 끝점 눌러주면 되는데, 이 끝점이 조금만 오차가 나도 이상하게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때는 항상 시작점과 끝점을 잘 찍어줘야 됩니다. 미세하게만 잘못 찍어도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얘는 잘 찍어야 되겠죠. 이렇게요. 다 됐으면 확인 누릅니다. 그럼 얘는 평면형 구멍 끝마금으로 솔리드를 만들어주면은 코가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완성을 해 주라는 겁니다. 자, 얘가 열린 커브예요, 닫힌 커브예요? 열려 있죠. 얘가 열린 커브면은 닫힌 커브도 있어요. 요 눈이랑 뭐 귀랑 몇 개 있겠죠. 자, 이 눈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기 또 커브를 만들어주면, 단면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단면을 찍고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F6 눌러서 단면 누르고, F6 눌러서 레일 F6 눌러서 레일 잡아주고 단면 잡은 다음에 엔터 확인 해주면은 눈이 만들어졌죠.
얘는 평면형 구멍 끝마금 역시 잡아줘서 만들어주면 되고요. 그러면은 코와 눈이 벌써 만들어졌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 눈알, 요거는 그냥 요 구로 만들어줘도 되겠죠. 요 구 잡아줘서 쭉 늘려주세요. 늘려주고 모양 잡아주면 되겠죠. 원D 크기 조정을 하는 걸로 잡아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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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쭉 선을 하나 만들어준 다음에 트림으로 아래 잘라주고요. 필요없는 부분. 얘 눈알 너무 튀어나왔죠. 그러면은 원D 크기 조정을 하는 걸로 조정해주고 다 됐으면 얘도 평면형 구멍 끝마금으로 뒤에 막아주면 눈이랑 코가 완성이 됐죠. 자, 이렇게까지는 완성이 됐어요. 그럼 하나만 더 보여주면 됩니다. 자, 완성이 된 것들은 잠깐 숨겨두게 할게요. 자, 그리고 이 눈썹입니다. 이 눈썹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줘야 될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 눈썹이랑 비슷한 거는 여기에 있는 이 입술이 되겠죠. 입술은 여기에 있는 요 이빨이 여기 눈썹 튀어나온 부분이랑 똑같을 거고요. 얘도 지금 선이 지금 하나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근데 얘를 두 개로 바꿔주는 걸 할 겁니다. 뭘로 할 거냐면은 여기에 보면 분할이 있습니다. 이 분할은 단축키가 Y예요. 어쨌든 분할을 누르고 나서 아까 투레일 했던 거랑 비슷해요. 여기 포인트 있죠. 이 포인트를 눌러 가지고요, 여기를 잘라주면 좋겠다 싶은 곳에 클릭, 여기를 잘라주면 좋겠다 싶은 곳에 클릭. 다 됐으면 엔터. 아까 이 선 하나였죠. 두 개로 분리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개가 분리가 됐으면 뭘 해야 돼요? 단면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여기에서 단면을 이용해서 여기와 여기를 잡고 프론트에서 단면을 만들어 줍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줘서 얘와 얘를 잡고 F6 포인트 눌러서 여기 끝점 잡고 얘 누르고 포인트 잡아서 여기 끝점 눌렀어요. 다 된 줄 알았는데 꼬였죠. 여기가 포인트가 안 맞아서 그래요. 얘도 안 맞고 얘도 안 맞아서 여기가 싹 꼬여버렸어요. 지금 막 소용돌이 치듯이 빨려 들어가 버렸죠. 이쪽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다시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뭘로 잡아주냐면은 여기 슬래시 추가로 잡아줍니다. 얘를 잡아주면은 포인트 개수가 다른 부분을 이런 식으로 잡아주게 되면 잡힙니다. 깔끔하게 잡혔죠. 자, 이 부분도 살짝 위험하죠. 깔끔하게 잡아주고요. 더 이상 잡아줘도 되는 부분이 없으면은 엔터를 쳐서 확인을 눌러주면은 수임을 만드는데 문제가 없겠죠. 교수님,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하나요? 여기는 어떻게 하나요? 네, 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는. 그래서 제가 선을 두 개를 만들었어요. 자, 이 선 두 개 만든 거에 다시 홀을 이용해서 여기 잡고 잡아서 쉬프트로 올려줍니다. 얘는 이 원래 눈썹에서 가지치기로 나온 거죠. 조금 더 작아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의 크기를 살짝 더 줄여줄 겁니다. 이 상태에서 얘랑 얘랑 잡고 투레일 단면 엔터 확인 끝났죠. 이렇게 되면은 만들어졌죠. 얘랑 얘를 그러면 합쳐야 되겠죠. 자, 합치는 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 Y 요 분할이요. 분할 누르고 얘를 눌러서 엔터. 보면은 뭔가 하나가 잘린 게 보이죠. 옆에가 잘려져 나갔어요. 그쵸? 그러면은 얘한테서 분할 누르고 얘를 누르고 엔터. 그러면은 얘가 또 잘렸죠. 얘가 잘렸죠. 잘려졌어요. 그럼 얘랑 얘랑은 결합을 시키면은 하나로 결합이 되겠죠. 이렇게. 그쵸? 이 상태에서 평면형 구멍 끝마금으로 막아주면 솔리드가 되겠죠. 같이 막힌 게 보이죠. 여기는 여러분들이 또 똑같이 해서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 이빨도 마찬가지겠죠. 얘랑 높낮이 조절 줘가지고 이빨도 하나가 되게끔 해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다 하면은
절반을 다 하면은 이쪽으로 넘겨서 만들어주면은 도깨비가 완성이 되겠죠. 이렇게 다 해서 만들면 뭐다? 요 겉에 선 쭉 따가지고 직선 돌출로 얘는 지금 위에 있잖아요. 아래로 직선 돌출 시키면 되겠죠. 아래로 직선 돌출 시키면은 도깨비 펜던트가 완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얘가 요번 주 최종 과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과제가 2개 있죠. 반지 5개랑 얘랑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을 해주세요.